여행 갈 때마다 좌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비싼 돈 내고 탔는데 화장실 냄새 맡으며 앉아 있거나 노트북도 못 펴는 경우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승무원만 알던 좌석 선택 8가지 비밀을 공개해서 여러분 여행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이 더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좌석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좌석을 선택할 때 유독 빈자리가 많은 구간이 있어서 그냥 선택하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통로 쪽에 연달아서 빈 좌석들이 보이면 운 좋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 빈자리들 대부분이 화장실 근처 좌석이거든요. 항공사들은 절대로 좌석 선택 화면에서 화장실 근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일반 좌석처럼 표시해 놓고 같은 가격을 받죠. 제가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화장실 근처에 앉은 승객들의 고통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그 고통이 배가 되죠. 지난달에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11시간 비행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중년 남성 승객분이 화장실 바로 옆 좌석에 앉으셨거든요. 이륙하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죠. 그 승객분은 처음에는 그냥 참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내식 시간이 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화장실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승객분 바로 옆에서요. 사람들이 계속 서성거리고 대화하면서 완전히 집중이 안 되시더라고요. 게다가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냄새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밤이 되어서 기내가 어두워지고 대부분 승객들이 잠들 시간이 됐는데 그분은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심했죠. 사람들이 화장실 가느라 불 켜고 끄고 문 열고 닫고 하는 소리가 몇 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새벽 3시쯤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와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만석 비행이라서 빈자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분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자리 선택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근처 좌석의 문제는 소음과 냄새만이 아니에요. 프라이버시도 완전히 침해받죠.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게 돼요.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개인적인 영상을 보기도 어려워요. 더 심각한 건 난기류가 심할 때예요. 화장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갑자기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냄새가 기내 전체로 퍼지는데 가장 가까이 앉은 여러분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럼 화장실 근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좌석표에서 화장실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 작은 사각형이나 특별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최소 3줄은 떨어져서 앉으세요. 특히 통로 쪽 좌석은 더 조심해야 해요. 항공기 크기에 따라서 화장실 위치가 다르니까 미리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기종별 좌석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비행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할게요. 다리가 길어서 앞자리에 무릎이 닿아서 몇 시간 동안 불편하게 앉아 계셨던 경험 있으시죠? 좌석 간격이 너무 좁아서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벌크 헤드석이라는 황금 자리인데 이건 항공사들이 절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좌석이에요. 벌크 헤드라는 건 항공기 내부의 칸막이를 말하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좌석들을 벌크 헤드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리의 장점이 정말 놀라워요. 일반 이코노미석과 똑같은 가격을 내고도 비즈니스석 수준의 다리 공간을 얻을 수 있어요. 앞에 다른 승객이 앉아있지 않으니까 무릎이 앞자리에 닿을 일도 전혀에 없고 다리를 완전히 뻗어도 여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14시간 비행에서 정말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키가 190cm 정도 되는 젊은 남성분이 벌크헤드 참가석에 앉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승객들처럼 좁을 거라고 생각하고 앉으셨는데 다리를 뻗어보시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게 정말 이코노미석이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다리를 완전히 뻗고도 앞 칸막이까지 30cm 이상 여유가 있다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비행 내내 정말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고 내리실 때는 다음에도 반드시 이 자리를 선택하겠다고 하셨어요. 벌크헤드석의 또 다른 장점은 앞자리 승객이 시트를 뒤로 젖혀서 여러분 공간을 침범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좌석에서는 앞사람이 리클라이닝하면 테이블이 거의 사용 불가능해지잖아요. 특히 노트북 사용할 때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벌크헤드석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앞에 칸막이밖에 없으니까요. 테이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화면 각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업무나 영화 감상하기에 최고예요. 그런데 벌크헤드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가 따로 있어요. 바로 창가 벌크헤드석이에요. 창가라서 외부 경치도 볼 수 있고 벽면에 기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통로 쪽 벌크헤드는 다리 공간은 좋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벌크헤드석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좌석 선택할 때 좌석표를 보면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표시된 굵은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칸막이 표시거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좌석들이 벌크헤드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일부 벌크헤드석은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바시넷 설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앉으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좌석 선택할 때 바시넷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벌크헤드석의 개인 물품 보관이에요. 일반 좌석처럼 앞자리 밑에 가방을 둘 수 없으니까 모든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려야 해요. 이착륙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미리 꺼내두는 게 좋아요. 벌크헤드석은 보통 온라인 체크인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선택되는 인기 좌석이에요. 출발 24시간 전 체크인이 오픈되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황금 자리만 잡으면 장거리 비행도 훨씬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고 시끄러워져서 깨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기내, 전체는 어두운데 왜 내 주변만 이렇게 밝고 소란스러운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갤리 근처 좌석 때문이에요. 갤리는 기내식을 준비하고 음료를 보관하는 승무원 작업 공간인데 여기 근처에 앉으면 정말 고생하게 돼요. 항공사들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일반 좌석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하죠. 갤리 근처의 가장 큰 문제는 수면 방해예요. 승무원들이 식사 준비를 할 때마다 갤리 조명을 켜야 하거든요. 기내 전체는 어둡게 해놓고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갤리만 환하게 불을 켜니까 그 빛이 근처 좌석까지 다 비쳐요. 그리고 소음이 정말 심각해요. 기내식 카트를 끌고 다니는 소리, 식기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 전자레인지나 오븐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식사 시간이 여러 번 있어서 그때마다 이런 소음에 시달리게 돼요. 지난달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인천에서 로마로 가시는 젊은 부부가 갤리 바로 옆 좌석에 앉으셨거든요. 신혼여행이니까 비행기에서라도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륙하고 2시간 뒤에 첫 번째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갤리에서 카트 준비하느라 불을 환하게 켜고 승무원들이 150인분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나는 소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신부님이 처음에는 참으려고 하셨는데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설거지 소리가 나니까 점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신랑분은 피곤해서 잠들려고 하는데 아내분은 소음 때문에 전혀 잠을 못 주무시고요. 가장 심한 건 밤 시간대였어요. 대부분 승객들이 잠든 새벽 2시쯤에 간식 준비하느라 다시 갤리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바로 그 부부 자리까지 비춰서 깨게 되죠. 게다가 승무원들끼리 업무 조율하느라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완전히 잠에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두 분 다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더라고요. 신부님은 거의 한잠도 못 주무셔서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신랑분도 제대로 못 쉬어서 피곤해 보였어요. 내리실 때 저한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자리 선택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갤리 근처의 또 다른 문제는 냄새예요. 기내식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몇 시간 계속 맡고 있으면 역해져죠. 특히 생선 요리나 향신료가 강한 음식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승무원들의 동선도 문제가 돼요. 갤리는 승무원들이 가장 자주 오가는 곳이라서 항상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갤리 근처에 앉으면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요. 갤리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좌석 선택할 때 좌석표에서 주방이나 갤리 표시를 찾으세요. 보통 큰 사각형이나 특별한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그 주변 최소 5줄은 피해서 선택하세요.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에서는 갤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좌석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불편함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비상구 좌석이 좋다고 해서 추가 요금까지 내고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던 경험 있으시죠? 다리 공간은 넓다고 하는데 정작 앉아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더 많아서 후회하셨을 거예요. 비상구 좌석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비상구 좌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뉘거든요. 항공사들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절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비상구 좌석이라고 뭉뚱그려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날개와의 위치예요. 날개보다 앞쪽에 있는 비상구는 정말 천국이지만 날개 위나 뒤쪽 비상구는 오히려 일반 좌석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고 선택하면 돈만 날리고 불편함만 얻게 되죠. 지난주에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에서 정말 극명한 차이를 봤어요. 한 승객분이 날개 위 비상구 좌석에 앉으셨는데 처음에는 다리 공간이 넓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륙하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분이 창밖을 내다보시는데 온통 날개뿐이에요. 구름도 제대로 안 보이고 경치 감상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엔진이 바로 날개에 달려 있으니까 엔진 소음이 정말 심했어요. 일반 좌석보다 훨씬 시끄러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돈을 추가로 내고 비상구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하셨거든요.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거예요. 10시간 비행 내내 경치는 못 보고 소음은 더 크고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날개 앞쪽 비상구에 앉은 승객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다리 공간도 넓고 창밖 경치도 시원하게 보이고 엔진 소음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정말 만족해 하셨거든요. 같은 비상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비상구 좌석의 또 다른 함정은 자격 요건이에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영어로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키도 중요해요. 너무 작으면 비상문을 제대로 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키 150cm 정도 되는 여성 승객이 비상구에 앉으셨는데 승무원 안전점검 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받으신 적이 있어요. 비상시에 60kg이 넘는 비상문을 열고 옮길 수 있어야 하는데 체격상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나이 제한도 있어요. 보통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너무 나이가 많으셔도 안 돼요. 임신부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앉을 수 없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선택했다가 공항에서 자리를 바꾸게 되면 정말 낭패죠. 비상구 좌석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첫째, 항공기 좌석표에서 날개 위치를 확인하고 날개보다 앞쪽 비상구만 선택하세요. 둘째, 본인이 신체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셋째, 비상구 좌석은 보통 시트 아래에 개인 물품을 둘 수 없어요. 모든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려야 하니까 자주 쓰는 물건들은 미리 꺼내 두세요. 넷째, 일부 비상구 좌석은 리클라이닝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장거리 비행에서는 이것도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비상구 좌석 요금은 항공사마다 다르니까 가격 대비 가치를 따져보세요. 때로는 일반석에서 좋은 자리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비밀을 공개할게요. 의자 등받이가 뒤로 전혀 젖혀지지 않아서 몇 시간을 꼿꼿이 앉아 계셨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고문당하는 기분이에요. 허리와 목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죠. 이런 불편함의 주범이 바로 마지막 줄 좌석이에요. 항공기 맨 뒤쪽에 있는 좌석들은 구조상 리클라이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뒤에 벽이나 갤리가 있어서 의자를 뒤로 젖힐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줄 좌석의 문제는 리클라이닝만이 아니에요. 엔진 소음이 가장 크고 하차할 때도 가장 마지막이라서 삼중고를 겪게 돼요. 그런데도 항공사들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일반 좌석과 같은 가격을 받아요. 지난달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봤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60대 남성분이 서울에서 시드니로 가는 9시간 비행에서 마지막 줄에 앉으셨거든요. 온라인 좌석 선택할 때 빈자리가 있어서 그냥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륙하고 거의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다른 승객들은 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편안하게 있는데 그분만 꼿꼿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라고요. 2시간째 되니까 허리 통증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의자를 전혀 젖힐 수 없으니까 고통이 배가 된 거죠. 계속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시면서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4시간째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분이 복도로 나와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더라고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했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분만 고생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마지막 줄은 엔진과 가장 가까워서 소음이 정말 심해요. 그분이 귀마개를 끼고 계셨는데도 엔진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일반 좌석보다 소음이 2배는 더 큰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어하신 건 도착 직전이었어요. 8시간 넘게 꼿꼿이 앉아 계시니까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나실 수 있었는데 허리를 펴지 못해서 구부정한 자세로 한참을 서 계셨어요. 하차할 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다음에는 절대 뒷자리 선택 안 하겠다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줄의 또 다른 문제는 화장실 이용이에요. 대부분 항공기에서 화장실이 뒤쪽에 위치해서 마지막 줄 근처는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죠. 하차 순서도 정말 불편해요. 비행기가 도착하면 앞자리부터 차례로 내리는데 마지막 줄에 앉으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급한 일이 있거나 연결편이 있을 때는 정말 곤란하죠. 마지막 줄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좌석 선택할 때 좌석표에서 맨 뒤에서 최소 3줄은 피해서 선택하세요. 특히 허리나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온라인 체크인할 때 마지막 줄 근처에 빈자리가 많이 보여도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자리들이 비어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더 앞쪽 자리를 선택해서 편안한 여행을 하시길 바래요. 6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이코노미석인데 어떤 자리는 훨씬 넓고 편해 보이시죠? 분명히 같은 가격을 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비좁아 보이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항공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바로 숨겨진 프리미엄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코노미 플러스나 컴포트석이라고 부르는 좌석들이 있는데 이런 좌석들을 일반 이코노미석 가격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 항공사마다 이런 특별한 좌석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어떤 곳은 아예 이름도 없이 그냥 좌석표에서 색깔만 다르게 표시해 놓죠. 승객들이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한항공 A380 2층 좌석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 승객분이
2층 이코노미 맨 앞줄에 앉으셨는데 좌석 간격이 정말 넓더라고요. 그분이 다리를 완전히 뻗고도 앞까지 한참 여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코노미석이 맞냐고, 비즈니스석보다도 넓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A380 2층 이코노미, 앞줄은 1층 일반 이코노미보다 좌석 간격이 30% 이상 넓어요. 이런 정보는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좌석표에서 보면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 승객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죠.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꿀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의 A350 항공기에도 이런 숨겨진 좌석들이 있어요. 특정 구간의 좌석들이 일반 이코노미보다 좌석 간격이 5cm 정도 더 넓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이코노미석인데 실제 앉아보면 편안함이 완전히 달라요. 국적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들에도 이런 좌석들이 많아요.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 특정 기종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내에서도 좌석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같은 이코노미인데 어떤 자리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수준의 공간을 제공해요. 이런 좌석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탈 항공기 기종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 기종의 상세한 좌석표를 찾아보는 거예요. 보통 PDF 파일이나 별도 페이지로 제공해요. 좌석표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일반 이코노미는 파란색이나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연한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좌석들이 있어요. 바로 그 좌석들이 숨겨진 프리미엄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방법은 좌석 간격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 이코노미가 31인치라면 특정 구간은 34인치나 36인치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3인치 차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리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져서 온라인 좌석 선택할 때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좌석들은 추가 요금 없이도 프리미엄석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좌석들과 아이콘이 다르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표시들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항공기 기종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보잉 7777이나 A350이 같은 최신 항공기들은 이런 숨겨진 프리미엄석들이 더 많아요. 반대로 오래된 항공기들은 좌석 배치가 단순해서 이런 특별한 자리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미리 조사해 두시고 체크인할 때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좋은 자리들은 보통 빨리 선택되니까 체크인 오픈되자마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7번째 비밀을 공개할게요. 좋은 자리는 다 유료 업그레이드인데 추가 돈 내기는 아깝고 그런 마음 드시죠? 분명히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걸 알겠는데 몇만 원씩 추가로 내야 한다니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완전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비밀 기술이 있어요. 체크인 타이밍과 방법만 제대로 알면 돈 한 푼 안 내고도 프리미엄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거든요. 항공사들이 절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체크인 타이밍이에요. 온라인 체크인이 오픈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대부분 항공사가 출발 24시간 전에 체크인을 오픈하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지난달에 정말 놀라운 경우를 봤어요. 인천에서 런던으로 가시는 승객분이 온라인 체크인 오픈되자마자 바로 접속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일반 좌석으로 예약하셨는데 체크인할 때 좌석을 다시 선택해 보니까 벌크헤드석이 무료로 선택 가능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신기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예약할 때는 그 자리가 유료였는데 체크인할 때는 추가 요금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아마 다른 승객이 취소하거나 항공사에서 좌석을 재배치하면서 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항공사들은 출발 직전까지 더 좌석 배치를 계속 조정해요. 노쇼 승객이 생기거나 비즈니스석 승객이 늘어나면서 이코노미 프리미엄석이 비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반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요.
체크인할 때는 좌석 선택 화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예약할 때 유료였던 자리들이 무료로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벌크헤드석이나 비상구석 같은 인기 좌석들이 갑자기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항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중하게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청해 보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확인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더 좋아요. 신혼여행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신혼부부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혼여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원분이 무료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일반석에서 이코노미 플러스로 변경해 주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분이 정말 감동해 하셨어요. 탑승구에서도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탑승 시작 전에 게이트 직원에게 조용히 문의해 보세요. 빈자리가 있으면 배려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이때는 다른 승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용히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성공률을 높이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복장을 단정하게 하세요.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로 입고 가시면 직원들의 첫인상이 좋아져요. 둘째,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요청하세요. 요구하는 톤이 아니라 부탁하는 톤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셋째,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다리 수술 후 회복 중이라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일리지 회원 등급이 있으면 더 유리해요. 골드나 플래티넘 등급 회원들은 무료 업그레이드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등급이 없어도 항공사 신용카드나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여러 경로로 시도해 보세요. 온라인 체크인에서 안 되면 공항 카운터에서, 그것도 안 되면 탑승구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의외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시죠? 화장실은 피하고, 갤리도 피하고, 마지막 줄도 안 되고, 비상구는 위치를 따져야 하고, 정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리한 완벽한 좌석 선택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비행 시간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단거리 비행, 그러니까 3시간 이내 국내선이나 동남아시아 노선에서는 앞쪽 통로석이 최고예요. 빠른 탑승과 하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짧은 비행에서는 편안함보다는 효율성이 우선이에요. 앞에서 10줄 이내 통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써야 해요. 2갑시간 이상 비행에서는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는 벌크헤드 참가석이 절대 최고예요. 다리 공간도 더 넓고 벽에 기대서 잠들 수도 있고 옆 사람한테 방해받지도 않거든요. 지난주에 이 공식을 적용한 승객분을 봤는데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14시간 비행에서 벌크헤드 참가석을 선택하셨는데 거의 8시간을 푹 주무셨어요. 도착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이제 비행기 타는 게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여행일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갤리 근처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이나 간식을 쉽게 요청할 수 있고 아이가 울어도 다른 승객들한테 상대적으로 덜 민폐가 되거든요. 다만 화장실 근처는 여전히 피하셔야 해요. 커플이나 신혼부부라면 창가 2자리가 베스트예요. 특히 항공기 양옆 가장자리 2자리로 선택하시면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중간 3자리나 4자리 블록은 피하세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을 확률이 높거든요. 비즈니스 출장이라면 노트북 작업이 편한 자리를 찾으셔야 해요. 벌크헤드석이 좋지만 테이블 공간을 고려하면 일반석 앞쪽도 괜찮아요. 다만 앞자리가 리클라이닝 하면은 노트북 화면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8가지 핵심 비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화장실 근처 3줄은 절대 금지 구역이에요. 소음과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요. 둘째,
벌크헤드 참가석이 진짜 황금자리예요. 다리 공간이 넓고 벽에 기댈 수 있어서 수면에 최적이에요. 셋째, 갤리 근처 오줄도 피하세요. 조명과 소음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요. 넷째, 비상구는 날개 앞쪽만 선택하고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마지막 줄 3줄은 리클라이닝 불가와 엔진 소음으로 최악이에요. 여섯째, 각 항공사별 숨겨진 프리미엄석을 찾아서 일반석 가격에 좋은 자리를 노리세요. 일곱째, 24시간 전 체크인과 공항에서의 정중한 요청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으세요. 여덟째, 비행 시간과 목적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적용하세요. 이어 6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모든 비행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들을 봤는데 정말 좌석 하나로 여행의 질이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같은 돈 내고도 훨씬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여행 계획하실 때 이 팁들을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항공여행 꿀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좌석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더 많은 비밀들을 계속 공개해 드리겠습니다.